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온 팟캐스트 다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 친구 박이성. 정현정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정입니다. 네, 현정 씨. 네. 현정 씨는 부자세요? 부자는 아닙니다. 아, 부자? 제가 보기엔 부자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왜요? 네. 뭐 돈이 많아야 꼭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인정이 되면 저는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탈북민들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되려고 남한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또 왜 있겠습니까?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딱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오늘도 한의사 김지윤 선생님,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착지원본부 김선영 상담사님, 그리고 탈북민 최미진 씨까지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상담사님, 저희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그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시는 탈북민 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탈북민 분들 중에서 강제 송환으로 이제 북한 구금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고문이나 폭행 경험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우울하시고 잘 못 주무시고 뭐 악몽에 계속 시달리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통은 10년 넘게도 많이 살고 계신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 호구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뭐 이렇게 땅으로 꺼질 것 같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사님이 지금 뭐 한 달에 뭐 두세 분씩 이제 꾸준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 그래도 초반에 왔을 때랑 또 지금이랑 어떤 그 변화라든지, 왔는데 인상이 좀 많이 환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 좀 많이들 나아졌다, 뭐 이런 좀 변화들이 보입니까? 네, 진짜 변화 많이 이제 보이시고요. 정말요? 네네. 한 세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많이 밝아져서 아, 그래요? 오세요. 뭐 화장도 막 하시고 화장도 하세요? 네, 아. 이제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시니까 자기 네. 삶의 에너지를 찾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왠지 누구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공감해주고 이런 일일 텐데, 사실 누굴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얘기, 진실된 얘기를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선뜻하기는 힘들거든요. 어렵죠. 근데 우리 상담사님이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어떻게 좀 얘기를 끌어내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는지, 그런 스킬 같은 건 좀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얘기를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경청. 네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살아온 삶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듣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지연 선생님,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탈북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변명을 잘 모르고 그냥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오시면 주로 처방 같은 거는 어떤 걸 좀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저는 늘 뭐 탈북민뿐 아니라 한국 분들한테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봐요. 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픈 거예요? 제가 좀 추워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추워요 하게 되면 온도를 낮추든가 뭘 입히든가 네. 이런 치료. 환자도 지금 뭐가 제일 불편하시면 환자들은 아픈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게 되면 막 여기저기 막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단번에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 환자가 정말 괴로운 게 있는 거거든요. 쌤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그렇게 말하는 정말 거구나. 제일 힘든 거 우선 먼저 말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를
다 듣기는 하죠. 들어주죠. 그러면 그 제일 힘든 걸 위주로 치료를 아무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한테 요걸 치료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더 따라서 이런 증상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료해서 이런 증상은 절대로 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환자한테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환자는 그때까지 요건 안 좋아져도 괜찮구나. 일단은 요것만 먼저 좋아지게 한 다음에 요거는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건데 막연하게 이걸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 치료 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하게 되면 환자도 괴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힘든 걸 위주로 치료하면서 그다음 그 부차적인 거는 조금 따라서 치료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잠을 자냐. 잘 자는 예, 거.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내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고. 정말 그래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식사요. 예,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예, 하루 그 소화가 안 돼요 하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거는 이 몸 안의 시스템이 그때마다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먹기 싫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애도 아침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네. 아니 뭐 아침을- 먹을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침을 반드시 밥을 거하게 갖춰놓고 뭐 7첩 밥상 갖춰놓고 먹으라기보다 뭐든 먹어라. 간단하게라도.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위액이 분비되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위액이 막 분비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안 먹으니까 안 나오겠죠. 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문제가 배안 없는 고픈 거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나오게 되면 그 시간에 분비하던 위액을 분비하던 그 기능은 퇴화되겠죠. 그러면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 중에서 어떤 한 기퉁이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고 그게 시간이 가게 되면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침 먹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작게라도 먹어라. 우유 한 컵이라도 마셔라. 그래서 위액이 분비될 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근데 세터민들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걸 겪고 있으신 분들은 우선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그걸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먹어야 그 힘으로 몸 안에서 대사가 진행이 되고 영양분이 뇌에 공급이 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컨디션이 회복되겠죠. 이거는 조금 지난한 치료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치료 같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까지 환자랑 얘기를 많이 해야 꽤 돼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이제 탈북민들 중에서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사실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다 약이 딱히 없으니까 뭐 정통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뭐 스트레스란 단어도 없고 내가 뭐 두통이 심하면 이게 뭐 만병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사실 환경이 바뀌어서 이 병들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내가 좀 지금은 안정적이고 이러니까 이런 병들을 좀 더 보려고 내가 좀 마음의 어떤 여유를 찾아서 더 이제 병을 케이스마다 그러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통이 북한에서 있었던 두통이 한국에 오게 돼서 그 두통이 그냥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는 환경이 변해서 좋아져서 두통도 없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가족에 대한 생각, 내 진로에 대한 생각,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친구랑과의 비교 이런 것들 생겨서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은 뭐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렵다. 그 과정에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담을 받는다 하는 거는 정신병, 미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세터민들은 많이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근데 그게 되게 이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고. 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병원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는 들거든요. 네. 그게 왜 빨리 병원에 안 갑니까? 병원에 가야 해결되죠. 이런 식으로 재촉한다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고통이. 그리고 또 그래서- 탈북민들이 또 병원에 대한 친근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병원 가면 치료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볼 텐데 우리 미진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또 발걸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러이러한 데서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입을 어떻게 좀 떼셨어요? 19년도 그때 많이 아플 때는 네. 매일과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돈을 벌이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 아 여러 병원을 계속 네. 옮겨 다녔어요. 이제 약을 계속 먹어도 약을 한 줌씩 두 줌씩 이렇게 먹어도 이 두통이 멈추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증상이 이제 완화가 안 되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가고 싶어. 다른 병원 가면은 또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살고 싶은 욕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마다 가면은 그냥 뭐 진찰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 왔냐 뭐 이제 증상을 이제 적고 뭐 그래서 약을 처방하면 또 다더라고요. 그냥 끝. 뭔가 내 네. 얘기를 진실되게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막 시간이 쫓기고 네네. 바쁘니까. 그때는 이제 내과에 갔댔거든요. 네. 네, 처음에 내과에 가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약을 먹었는데 이게 증상이 전혀 이제 회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과에서 정신건강과로 이제 옮기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 정신건강과에 이제 갔는데 이제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제 너무 그 부끄러움, 창피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게 정신적으로까지 네네네. 그렇게 힘든 건 미친 사람은 아닌데 왜 맞아요. 여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문턱을 넘는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살아야 됐다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탈북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겪는 정신질환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확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면 우울한 거죠. 내 이 모든 그 마음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밥맛도 없고 뭐 이거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의지가 기능이- 없구나 모든 예, 일에.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운돼 있는 게 그게 우울증이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분 나쁜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함부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진단을 붙이려면 이와 같은 증상이 보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보름이요? 되면 그 이상 보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붙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것은 내가 지난 기간에 겪었던 굉장히 그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이 내 몸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기본적으로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을 것 같다든가 공포심도 있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거나 당장 숨이 멈춰지거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당장 토할 것 같거나 이런 증상, 예, 이런 게 나타날 때는 공황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 외상성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어디 확 맞았던 외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었던 강한 경험, 어떤 걸 뭔가 봤을 때 무서운 걸 보거나, 아니면 세터민들 같은 경우는 총살당하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내 가족이 너무 힘들게 사망하는 걸 봤다든가, 이런 기억들이 계속 와서도 남아있고 밤에 자다가 꿈에서도 그 상황이 계속 재현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럴 때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것도 혹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 5년에서 10년간 자꾸 욱하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네. 특히나 탈북민들 중에서도 참 많은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신질환 중에 한 가지로 봐야 될까요? 혹시 아니면 본인 생각?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 본인 얘기 아닙니다. 네. 네. 그 정신질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정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오는 그 증상인 건 맞죠. 그렇지만 네. 그걸 가지고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네. 병원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 상담사님, 이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좀 필요한 부분이 이 트라우마 치료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보통 트라우마 치유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또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네.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일상생활적인 부분들, 뭐 돈을 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하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눕혀놓고 뭔가 뭐 막 만화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네, 네, 기억을 네. 지운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마 치유를 상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언어적으로 하는 건데 지나온 삶의 기억들 같은 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회적 상황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분리 같은 거, 아. 생각을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뭐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하고요. 이제 내가 탈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중국을 걸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요게 이제 나의 선택과 내 잘못과 이런 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내 결단이랑은 좀 별개로 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길에 놓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좀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네. 건가요? 네, 뭔가 그러니까 그게 꼭 사회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이제 누구라도 그런 했을 거다.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내 짐을 좀 털어놓게 되겠네요. 음. 지금까지 저도 약간 그런 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것부터 네. 이제 내 책임은 절대 아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진님께서는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처음 찾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나의 사연을 이제 내가 다 털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약을 처방해서 지금은 이제 매번 가면은 예전보다 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약을 이제 처방해 주시니까 그냥 약을 먹고 있어요. 얘기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적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는 없어요. 치료 과정에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전혀 이제 사람들이 싫어져요. 아. 네, 말하기 싫고 말하기 싫어지고. 예, 사람과 단벽을 쌓고 싶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극복하세요? 혼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절로 컨트롤 이겨내려고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나면 음악 감상. 음악 듣고. 아. 오케이. 또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씻으면서도 또 음악 감상. 네.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설이나 명절 때 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어른이 되는데 설을 세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계속 죄책감이 들고 그렇지. 또 음식도 네. 그냥 이제 뭐 있던 묵은 밥 있던 뭐 김치나 뭐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먹고 살았고 이제 설에는 그냥 울지 않는 게 나한테는 그게 설 세는 거다.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을 좀 보면 어때 본인의 감정 같은 걸 많이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웃고 싶은데 웃지도 못하고 좋아할 땐 좋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이라든가 가족 생각이. 상황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한 솔직함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진님은 지금 감정에 대해서 약간 솔직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땐 좀 좋은 걸 티내고 또 기쁠 때는 기쁠 때 슬플 땐 슬플 때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좀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저희 드네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미진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와닿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놔 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상담사님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미진님처럼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응어리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터놓지 못하다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바뀌는 그런 형태도 좀 있나요?